안녕하세요. 주식 이슈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좀 기분은 어떠신가요? 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식 이슈 시간에는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 전략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요즘 장세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올려서 개인이 팔고 그래서 올라가고, 또 외국인 기관이 또 파는데 개인이 또 사들어가면서 또 끌어올리고, 아주 좋은 순환매 양상의 흐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런데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것이 바로 순환매입니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가진 종목 좀 쉬고 있더라도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요. 자기 차례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한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증시 상황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증시 환경 체크부터 보죠. 오늘 상승 마감했죠. 상승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동성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장 흐름을 잠깐 보시죠.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은행주. 금융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은행주 중심의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보험주가 따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증권주가 따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쉬더라도 이 금융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은요, 지수는 갑니다. 은행 전반 각 종목들의 다 합계를 따지면은요, 시가총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보험주, 증권주까지 합하면 이 영향력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바로 미국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쉬었는데 은행주들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싼 종목 찾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유 있는 종목, 그 두 가지,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 올라갔어, 이유가 돼. 그리고 은행주 좀 싸 보여, 다른 것보다 덜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 은행주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에는 초급등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95%까지 95%래 25%까지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었다가 윗꼬리 달고 약간 고점에서는 밀리는, 하지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카타르에서 대규모 발주를 했죠.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따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급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된 거죠. 바로 그 모멘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IT주들이 또 힘을 냈었죠. 오늘은 IT주들이 그닥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행주들이 올라갔죠.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즉 수급 주체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사서 들어가서 어저께 끌어올렸는데 개인은 팔았죠. 그런데 오늘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들어가서 또 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결국 유동성 장세의 흐름입니다. 즉 돈이 많이 흐름이 돈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요, 어제 오른 종목 오늘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저께 못 올라간 얘가 싸 보여. 그러니까 얘로 또 올라가고, 얘는 약간 쉬고, 순환매. 그리고 지금 수급 주체별로 보면은요,
주요 변수들에 민감한데 주요 변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홍콩, 중국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안정세에 있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환율이 1240원대에서 놀다가 30원도 깨고 20원까지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 바로 요 흐름 안에서 상승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변동 요인, 요게 좀 걸리는데 라고 하는 부분 잠깐 보죠. 여전히 미국에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홍콩 보안법 문제. 그런데 이게 살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요? 미국이요. 자기 나라 대규모 시위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보니까 안정세를 보였죠.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내일도 중국 증시, 홍콩 증시를 체크 포인트로 삼긴 하는데요. 오늘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율은 체크하실 때 124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불안 요소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유동성 환경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습니다. 외국인, 기관, 장 초반에는 매도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매수로 돌아섰고요. 이것도 유동성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보험, 장기 투자자인 보험, 사모업 쪽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매도했다고요? 아니에요. 1000억 매수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 매도로 잡히는데? 예, 설명을 드리죠. 장 초반 급등하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1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 그런데 장 초반 1000억이 넘던 매도를 지금 보시면은 거의 줄여놨죠. 예, 장 막판 근처에는 플러스까지 돌려 세웠습니다. 매수로. 1000억이 넘는 매도에서 제로 가까이 왔다 보니까 1000억 정도의 오히려 매수가 된 거죠. 장 중에는. 장 초반에 조선주들이 급등하고 뭐 급등한 종목들 패고 다른 종목들, 싼 종목들 샀겠죠. 그런 원인이 오늘 상승의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의 매수세는 아직까지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선물 옵션의 포지션 역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유동성을 미리 깨질 거를 염려해서 준비하는 외국인 혹은 기관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 전략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 초반에는요. 약세 출발했습니다. 예, 쫓아잡는 거 아니라 그랬죠. 조종시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5일선은 타고 가요. 여전히 그래서 5일선 타고 가는 상승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 수급 주체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지만 업종별 어저께 올랐으면 오늘 약간 쉬고 어저께 조정 준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가 있다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라는 거. 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저점 매수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떠들어도요. 이거 비싼데 이거 떨어지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하더라도 이 유동성 환경이 부러지는 흐름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저점 매수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다 아시죠? 바로 이날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매수입니다. 매수입니다. 왜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긴 음봉은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적산병, 바닥에서 탈출하는 흐름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해서 여기 1830에서 1900 사이에서는 매도를 했었죠. 왜요? 예, 이 장대거래 때문에 약간, 그리고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에 매도를 약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빠져나왔고요. 예, 여기에서 매도를 때렸었죠. 다시 올려붙이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저는 매수. 이게 투자 전략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쭉 끌고 올라가는 거 좋죠. 예, 투자 전략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코스닥 보시죠. 자, 이 음봉 맞은 날 TV나 아니면 뭐 신문 보면은 야, 이거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드렸죠. 21선 기어 올라오는 건 아니죠. 뛰어오고, 예, 아래 꼬리 들고 올라온 걸로 봐서 유동성 부러지지 않았다. 다만 약간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비중, 코스닥은 예, 뭐 하여튼 예, 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뛰어갑니다. 결국은 여전히 유동성 장세인데요. 지금 장은요, 종목별 장세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저께도 그렇고요. 에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별로는 생각보다 재미없었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가 뭘까? 오늘 조정 준 종목들이 내일 올라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종목별로도 투자 주체별로도. 그래서 하루 이틀 올라갔으면 좀 쉴 때 다른 못 간 종목들, 쉬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순환매로 일어나는 장세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 형식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한진칼. 어제 방송을 딱 하고 나서, 녹화를 하고 나서 봤더니 뉴스가 떴더라고요. 한진칼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죠. 사채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또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아닙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이 되죠. 권리락. 그 권리락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량도 많아지죠. 그런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 즉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거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마디로 딱지,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딱지를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입니다. 제3자 배정도 아니고 일반 공모인데 제가 보기엔 3자 배정 같아요. 3자 배정의 냄새가 조금 납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BW 발행은요, 현 경영진 조원태 회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제3자 세력이 제3자 세력이요, 현 경영진 반대 세력이 제3자 유상증자는 안 돼, 할 거면은 일반 공모해 했는데 제3자 세력, 제3자 배정은 왜? 백기사를 줄 수가 있죠. 자기한테 마음 맞는 사람. 근데 그거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일반 공모 하려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제3자 세력이 원하는 일반 공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분율을 유지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빌려올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BW가 딱
떠오른 거죠. BW. 그런데 이걸 유진투자증권에 일괄적으로 맡겼습니다. 일괄. 그래서 실권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수를 합니다. 총액 인수를 해서 파는 거예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래서 실권이 된 거는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제3자 세력? 아니죠. 자기들한테 일감을 줬는데, 그리고 뒷배경이 있겠죠. 둘이 약속한 게 있겠죠. 실권 같은 이 생기면 너네들이 가져서 그거를 편들어 달라. 분명히 그러겠죠. 그래서 지분줄 경쟁을 아주 돌려서 한 겁니다. 지금 돌려서 최소한 자기가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끌어들이려고 돈 안 들이고. 유상증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채예요. 다만 행사가격, 그 아까 말씀드린 딱지, 이 딱지요. 딱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무식해 보이나요? 그냥 이야기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가격이 96,600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96,600원. 좀 이따 얘기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전체 규모의 5%를 일반 공모 하는데요. 유상증자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바닥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날 바닥 잡은 것 같습니다.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쭉 올려 붙입니다. 96,000원, 7,000원의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다가 밀린 이유가 바로 어디인 왜 그러나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었더군요. 결과론적이지만 BW 발행. 그러다 보니 던질 사람들은 던진 거죠. 그런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서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96,600원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지금 89,000원입니다. 96,600원. 제3자 세력도 이 가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때 매수했었던 제3자, 즉 반도건설에 122만 주, 1110억 정도 된다 그랬죠? 나누면은 계산해 보니까 94,000원 정도였거든요. 94,000원. 근데 96,600원이야 행사 가격이. 이 정도 선이면 난 매수할 수 있어. 간첩이 있었나 봅니다. 현 경영진에. 반도건설의 간첩. 미리 다 협의가 된 가격대일 테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그 가격 아래입니다. 얘네들 1110억 원어치 산 반도건설의 평균가보다 낮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W 발행은 지분율 경쟁 싸움의 한 방편이었다라는 거, 현 경영진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현 경영진은 지금 주식을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죠. 이날 1110억 원 산 122억. 그 다음날 120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날 100억 정도 샀고요. 기타에서 계속 더 들어왔습니다. 반도건설에서. 그런데 오늘 더 들어오지 않았죠. 왜 안 들어왔을까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3자 세력이 오늘 아마도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장내에서 살 건가? 아니면 이 BW를 차라리 참여해서 그거를 사들일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BW 사가지고 이자 먹으려고 이거 들어왔어요? 아니죠. 얘네들은 제3자 세력은 주식 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돈 필요 없어요. 차라리 장내에서 사는 쪽으로 아마도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연기금, 코스피 200 지수 뭐 거기 편입이 걸려 있으니까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감 다시 살려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왜 사 모으느냐? 임시 주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 주총을. 그 전에 지분율을 더 늘리겠죠. 그 전에. 임시 주총 신청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늦어도 9월달 이전이겠죠. 늦어도. 빠르면 8월. 7월달 가능한가? 그 계산은 안 해봤는데 8월달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 지분 더 모아야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연기금 포함하면 비등비등하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신다면 한진칼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을 하시고 차트 좋습니다. 5일선 살짝 이탈은 했는데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고 오늘 이 BW 발행이 꼭 유상증자처럼 인식해가지고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 매물 오늘 다 흡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십자 도지형이 나왔거든요. 내일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한번 해보죠. 정리되셨나요?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림산업. 어제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에도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좋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요. 여전히 회사가 가진 공장, 돈, 그리고 자회사 지분 이거 다 합하면은 지금 97,000원인데요. 97,000원 이 회사를 두 번 사고도 남습니다. 남아요. 두 번 더 사도 됩니다. 그만큼 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서 한진칼 죄송합니다. 한진칼처럼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거죠. 수급도 괜찮고요. 그것을 바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평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죠. 외국인이 계속 사 모으다가 일정 부분 팝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순환 매저 기관이 삽니다. 거의 모든 기관입니다. 개인이 팝니다.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시하는 바는요. 요 기타라는 부분입니다. 기타 법인. 누군지 모르지만 5% 정도, 4.9%인데요. 5%의 매수가 지난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이후 이 기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 회원들을 포함해서 무료 회원들, 무료 문자 회원들이요. 제가 소개해서 빨리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문자를 드렸습니다. 9만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자리 혹은 없는 분들 매수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문자를 드렸느냐? 예, 요때 문자를 드렸습니다. 미리 드렸습니다. 줄 거 다 주고 9만원 이하에서 매수 문자를 드리고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냐? 89,400원. 9만원 이하라는 거는요. 1%도 안 되죠, 지금. 89,000에서 9만원 사이라는 뜻이겠죠. 그 이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98,500원.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예, 중형주, 중대형주를 예, 장중 10% 최저점에서 오늘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무료 문자 회원들까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성공한 케이스가 됐는데요. 이렇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여기인가요? 여기에 바로 여기에 예,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010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은요, 전화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화 안 받아요. 예, 문자를 주시면 무료 문자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장 시작 전에 전략, 그리고 장중에 뭐 이렇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자를 또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들으셨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계속 넘어갔네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 갈 여유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이 높이가 10%가 넘죠. 중대형주에서. 예,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약간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또 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마무리 짓죠. 자, 다음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아 드렸었는데 이게 한번 밀리고 여기죠.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 드렸는데 한번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있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돼요? 크죠? 작죠? 작죠? 더 작죠? 예,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이죠. 수렴이 되죠.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는요, 오늘 장 후반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예, 중국 공장이 풀 가동 중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보인 이유 뭐였죠? 중남미 쪽에 수출하는 공장, 예, 열흘간 문 닫겠다, 쉬겠다, 셧다운이라 그러죠. 예, 왜? 그쪽에는 지금 코로나 난리잖아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정이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은요, 지금 거의 밤새 조업을 하나 봅니다. 150% 이상, 예, 쾌파의 150% 이상, 그게 말이 되느냐 모르겠는데 풀가동 중이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멘텀 거리를 다시 찾았을 가능성,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긍정적으로 다시 또 봐도 되겠다라는 건데, 기술적으로 놓고 봐더라도요, 이 거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없던 거래가. 그런데 밀릴 거면 이렇게 밀렸어요. 이익 실현한 거였으면, 누군가 이익 실현한 거였으면, 이익 실현이 아니라는 게 옆으로 기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매집으로 오는 겁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수급적으로도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이 오늘 좀 매수를 했고요. 급등했을 때의 요인, 뭐 그때 연기금이 뭐 대량 매수도 했었고요. 여기에서 기관이 대량 매수를 또 했었고요. 아직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다음은 고려시멘트 소형주에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린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데요, 저는 따라잡기도 합니다. 예, 위로 따라잡기도 하는데요,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따라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가던 종목, 이 눌림목, 최저점 잡는 거를 좀 나름대로 특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잘 잡는데요,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일봉으로 잠깐 보면은요, 예, 오늘 9만원이 여기거든요. 여기 5일선, 그리고 앞에 전 고점, 뭐 이런 포인트. 그런데 무조건
장중에 보다가 막 올라가니까 진짜네 그러고 따라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정시 매수.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위로는 따라잡지 마십시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710원 정도 요 저항대, 이 거래량 없는 음봉, 거래량 없어요. 이 거래량 앞에 대량 거래, 터트린 대량 거래, 이거 5천만 주가 6천만 주가 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500만 주. 근데 그 위에서 논단 말이죠. 이걸 누가 턴 걸까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세력이 살아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5일선이 기어 올라올 겁니다. 슬슬 기어 올라온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걸어 올라올 겁니다. 예,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인 충분하다라는 판단이니까,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야, 저 몰빵 좀 더 밀리면은 야, 이거 미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종목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항상 저는 저도 투자할 때 비중, 소형주 같은 경우는 소형주만큼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큼.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종목 비중이. 평균 단가가 뭐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가져갑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를 했다니까요. 공개적으로 문자를 다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소형주잖아요. 세력이 살아있는 소형주. 이야, 나 소형주 세력주 좋아해. 그런다고 몰빵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소형주는 소형주만큼만 하십시오. 일단은 한 5% 정도가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뭐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별 비중, 이것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무조건 위로 쫓아잡는 거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예, 항상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라는 거. 이 종목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투자 전략, 코스피, 코스닥도 그런데 종목은 하물며 순환매가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은 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요. 오늘 쉬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양봉 세게 뽑고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뭐 다른 종목 많은 좋지는 않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서구 주식 주도주 이걸 검색하시면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코너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또 내일은 뵙겠습니다. 월요일, 수, 금은 바로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이니까요.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